오랜만에 친구 민구 씨를 만난 현석 씨. 민구 씨의 표정이 그날따라 좋아 보였다. 알고 보니 로또 당첨으로 알려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했다. 현석 씨는 당연히 민구 씨를 축하해줬지만 그날 이후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든다. 마음속에 조그만 불꽃이 피어올라 꺼지지 않는 느낌. 야근을 하던 민지 씨는 무심코 인스타그램을 켰다가 절친 혜정이가 올린 사진을 봤다. 그리스 해안가에서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는 모습. 민지 씨는 가슴 한구석 어딘가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든다. 현석 씨와 민지 씨가 느낀 묘한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질투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질투를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데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정의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투심에 휩쓸릴 때가 있다. 우리의 질투심이 고개를 내미는 건 언제일까? 질투의 흥미로운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자. 1. 우리는 나보다 여류에 있는 사람도 질투한다. 질투는 상향 질투와 하향 질투로 나눌 수 있다. 상향 질투는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하향 질투는 한층 흥미롭다. 우리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질투를 느낀다. 정우 씨의 옆집에는 정우 씨보다 가난한 사람이 산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옆집 사람이 어느 날 중고 자동차를 구매했다. 자동차를 발견한 정우 씨는 기분이 좋지 않다. 그 자동차가 부러워서는 아니다. 정우 씨가 훨씬 좋은 자동차를 타기 때문이다. 정우 씨는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느끼는데 이웃은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이다. 대개 여리자와의 비교는 우위자에게 쾌락과 안심감을 안겨준다. 그런데 여리자와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면 우위자는 자신의 행복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여리자에게도 질투를 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위아래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슬픈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2. 가장 질투받기 쉬운 사람. 사람들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유독 질투를 받기 쉬운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질투받기 쉬운 사람은 자신의 행운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허세를 부리거나 경쟁자를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고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원래부터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나 차근차근 성공한 사람, 엄청난 고생과 대가를 치르고 명예를 얻은 사람은 크게 질투받지 않는다. 그들의 성공은 지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만함을 드러내지 않는 한 자신의 행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질투를 덜 받는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보다 음흉하게 살짝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훨씬 질투를 사기 쉽다. 3. 질투는 종종 정의심으로 위장한다. 질투를 받는 것보다 무서운 공포가 있다. 바로 자신의 질투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질투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열등감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투는 종종 가면을 쓰고 신분을 위장한다. 그중 가장 악질은 정의를 가장한 질투다. 대부분은 순수한 정의감에서 정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정의감에 종종 사적인 감정이 섞이기도 한다. 흔한 예로 예전에 흡연자였던 사람이 건강 문제로 담배를 끊게 됐다. 그 후 그는 다른 사람들이 흡연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 가까이에 어린아이도 있는데 왜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는 자신이 정의감에 근거하여 분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감정에는 흡연자를 향한 질투가 포함되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야? 기초수급자들에게 돈을 준다고? 노인들부터 혜택을 드리는 게 우선 아니야?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알고 보면 질투의 감정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 4. 정치인들은 대중의 질투를 이용한다. 포퓰리스트들은 대중의 질투심을 자극해 아군과 적군을 가른다. 그들은 범인을 명확하게 가리킨다. 당신이 힘들게 사는 것은 부자들이 부를 독식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이 당신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다. 그러면
범인으로 지목된 집단에게 비판이 쏠린다. 그로 인해 사회적 분단과 혐오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하면서 위정자와 권력자에 향해야 할 원망이 특정 집단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질투가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인지 왜곡이 일어나며 가짜 뉴스에도 쉽게 현혹된다. 우리는 질투의 대상에 관한 부정적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질투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질투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자기계발서에서는 타인과의 비교를 멈춰라, 질투를 성공의 연료로 사용하라는 식의 조언을 하지만 이런 조언은 오히려 질투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게 만든다. 질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어떤 처방전이 나올 수 있을까? 1. 작품을 만들어라. 일본의 철학자 미키 기요시는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 사물을 만들라고 조언한다. 질투심을 없애기 위해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자신감은 스스로 물건이나 창작물을 만들 때 나온다는 것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고 이것이 개성이 된다. 개성적인 인간일수록 타인을 질투하지 않는다. 또한 창작을 통해 길러진 자신감이 개인적 만족을 가져온다. 창작은 질투의 원인이 되는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이성에 도달하는 길이다. 2. 질투심을 끝까지 파고들어라. 비교를 멈출 수 없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끝까지 파고들어 철저하게 비교하는 것이다. 부러운 사람을 꼼꼼하게 관찰해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면이 보인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질투심이 꽤 누그러든다. 질투를 멈출 수 없다면 오히려 철저하게 비교해보자. 또한 질투심은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질투심을 파고들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대부분 나의 질투는 타인은 공감 못하는 나만의 것이다. 내가 누구의 무엇을 질투하는지 들여다보면 내게 어떤 욕망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지, 어떤 중거 집단에서 나를 찾고 있는지가 보인다. 질투심을 끝까지 파고들다 보면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삶을 뒤흔드는 질투에 관한 모든 것. 질투라는 감옥.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